또 빤하고 또 그렇다고 네.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러신 것 같아 갖고 좀 저는 아무거나 다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 가지고 그냥 간단한 걸로 아침이니까 예,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포토 있잖아요. 네. 네. 보통들 많이 쓰시게 되는 게 사진을 찍거나 뭐 그냥 막 업로드 해놓거나 해가지고 그 클라우드 쪽에 네이버 마이박스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포토나 이런데 사진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보통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새 뭐 또 많이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들 이렇게 넘겨가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꽤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을 때 여기 구글 포토 같으면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검색 기능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제가 지상이 막내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 게임을 지상이가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2048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 했던 거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예, 좀 느려가지고 속도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 아니면 그냥 최근 거 같으면 사진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체크 표시 보이시죠? 네. 요거를 이렇게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에 집어넣을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몇 장을 골라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뭐 또 고르고 예, 그 다음에 몇 장만 더 고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잡고 또 잡고 자 이제 몇 장 이렇게 골랐잖아요. 네.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네. 이걸 눌러서 앨범으로 만들겠다. 어.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앨범 이름을 새 앨범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제목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됐죠? 예,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게 드래그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것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렇게 대략 한 다음에 그냥 체크를 해주면 앨범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앨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단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쇼를 바로 진행을 해도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화면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을 해가면 바로 되는 거죠. 어떠세요? 쉬운데? 그리고 화면도 깨끗하지 않나요? 그죠? 예, 아주 깎아놓은. 복잡한 도구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사진을 찍기만 하고 그거를 구글 포토에 올리기만 했으면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컴퓨터나 이런 데서 그냥 표지 정 만들고 싶으면 하나 아무 걸로나 만들어서 내가 아래 안 그리든 파워포인트는 뭐든 편한 도구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프린트 스크린 눌러가지고 그걸 저장한 걸 올려도 되고 네. 또 이제 하나 간단하게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손글씨를 쓰세요. 이면지나 이런 데다가 굵은 펜 있잖아요. 마커펜이나 이런 걸로 그냥 그날 프레젠테이션 할 걸 큼직큼직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첫 장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성의 없는 방법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강사나 이 발표자가
손으로 쓴 거 큰 거 한 장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 종이나 하나, 두꺼운 펜 하나 손으로 그냥 얼른 해가지고 찍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구글 포토 이용해가지고 쫙 구성을 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5분, 10분 안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그냥 다 끝내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고요. 예. 이 상태에서 요거를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왼쪽에 앨범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매번 쓸 수 있는 준비가 딱 된 거죠. 예, 네. 이제 들어가서 수정을 한번 하면서 설명을 조금 이제 더 드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와요. 예, 그럼 우선 사진 추가에서는 옵션이 조금 재밌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렇게 사진 추가할 때 새로 업로드도 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선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유 쪽에서는 우리 구글 문서들하고 똑같이 함께 볼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보고 여기 위에 보면 앨범의 초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앨범의 초대가 뭐냐면 보여만 주는 게 아니라 편집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라기보다는 사진 추가만 사실은 가능해요. 여기다 추가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언제 유용하냐면 행사나 함께 회의를 했으면 각자 찍어서 제가 공유 걸어놨으니까 각자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진행자 숫자가 적으면 카메라를 따로 하나만 두고 뭐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찍는 이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부탁을 해놔도 한 사람이 찍는 거는 아무래도 한 관점을 갖고 찍게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찍으면 양적으로도 그렇고 시점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진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앨범의 초대는 그때 쓰시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요 아래 링크 만들기인데요. 위쪽에 앨범의 초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수 있을 수가 없죠. 밖에서는 못 보죠. 그런데 링크를 만드는 순간에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링크만 공유를 하면. 그래서 이거는 양면이 다 있는 거죠. 내 앨범에 있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하나는 나가서는 안 되는 거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내보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주의해서 신경 써서 써야 되는 기능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링크 만들기를 쓰시면 돼요. 위쪽 앨범의 초대 같은 경우는 지메일을 보통 쓰시게 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되는데 주소록에 다 돼 있으면 링크 만들기는 그냥 누르면 여기에서 누르고 바로 링크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랑 똑같이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쓰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지금 메뉴가 조금 더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러면 활동 보기라는 메뉴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활동 보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은 원래 있던 거니까 슬라이드 쇼는 아까 봤고 이건 다운로드 하는 거고 앨범 수정을 들어가 볼게요. 수정으로 들어가면 제목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링크 만들었고 공유 추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고 사진들을 드래그해서 순서 아까 바꿀 수 있는 거 처음부터 됐잖아요. 예, 그거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자 올라오니까 삭제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 상단에 보면 사진 추가도 되지만 두 번째 텍스트 추가를 하면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체 설명에 대한 거예요. 전체 설명. 여기에도 텍스트 추가라는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막내가 소개해준 게임입니다. 지금 여러 줄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예,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사진 전체 위치 추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앨범 수정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옵션에서는 자동 추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동 추가는 뭐냐면 안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그 단어로 검색할 때 또는 이런 사람이 이런 얼굴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진이 들어와요. 이후에 찍으면. 그러니까 제가 장필규님과 공윤수 원장님 얼굴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추가하겠다 여기다 옵션을 제가 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찍은 거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자동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순서만 조절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 일반 프레젠테이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독특한 기능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촬영 장소도 공유하고 공동 작업 이것도 보게만 할 거냐 추가까지 할 거냐 지금은 추가가 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댓글도 달 수 있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댓글도 다 하고 링크 공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사진 찍어서 내 사진 그냥 보관하는 용도야 이렇게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이야기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많고 예, 그 다음에 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표지는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앨범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는 걸로 끝이에요. 여러 장은 못 골라요. 고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장만 표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삭제하거나 뭐 어느 페이지를 빼거나, 페이지 빼거나 할 때는 뭐냐 하면 앨범은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번 저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요. 이번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또는 요 주제에서는 조금 요 사례는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 장만 이렇게 빼면 사진은 사실은 숨기기를 해놓으면 사진은 내 앨범에서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남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예. 앨범을 통째로 삭제를 해도 사진은 안 지워져요. 앨범은 그냥 모아놓은 일종의 즐겨찾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예, 원본 사진은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를 한 번만 해보고 예, 2048 해서 예, 슬라이드 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단 왼쪽에 보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자동으로 넘어가고 일시중지도 되고 이런 거는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그냥 틀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가게. 예, 그런 식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이거는 중지하고 수동으로 넘기실 수도 있고 이거를 예. 그리고 요거를 하단에 보시면 여기 그 종료 있잖아요. 누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I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요걸 누르면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 설명을 우리가 텍스트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사진만 가지고는 좀 아쉬울 때 그럴 때 저 설명 추가가 한 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텍스트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텍스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넘기면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리고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보통 파워포인트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갖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탭 있잖아요. 제가 F11 자꾸 누르시라고 하는, 예, 그것처럼 브라우저 상단 탭이나 주소줄 이런 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이제 본문 쪽을 하더라도 상단에 메뉴 있지 않습니까? 프레젠테이션용 메뉴라든가 편집 도구 막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 포토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쓸 수 있는 간단한 기본 역할은 다 해줄 수 있고, 예,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그 기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장 소장님 좀 쓸만할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구글 포토에 올라와 있는 사진으로 이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게 저 폰에서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폰에서도 똑같이 앨범이 그대로 여기서 만들면 폰에서도 그대로 있으니까 네, 네. 나중에 상대방들한테 폰 보여주면서 폰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나란히 앉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네. 그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HDMI 선 있잖아요. 네. 그 C타입에서 HDMI 그거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네. 그 선을 차에다 놔두거나 가방에 휴대를 하고 계시면 그거 꽂아가지고, 보통 요즘은 가면 그 큰 모니터 있는 경우 많잖아요. 벽걸이 TV라든가. 네.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바로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굳이 막 그 로그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예. 뭐 이야. 활용하다 보면은 그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간단한 거 할 때 우리는 보통 원래 그 많이 들은 도구 있잖아요. 이쪽으로 자꾸 신경이 갈 때가 있어요. 네.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안만 나와도 엑셀이 이렇게 막 꽂혀 있고, 프레젠테이션 좋은 줄 알다가도 그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간단한 좋은 도구 있는데 멸치 같은 거 써도 되는데 동영상은 왠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를 써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굳이 키네마스터 정도는 써줘야 내가 편집을 하는 것 같은, 내가 막상 만드는 거는 간단하고 단순한 걸 해야 되는데도 자꾸 그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도구를 적절히 써야 할 때 쓰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유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요거 좀 그 과외 이야기인데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면 그거 먼저 듣고요. 이건 과외니까. 네. 사진을 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화면 캡처만 보통 때 좀 하셔도, 찍는 거, 화면 캡처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조합해도 꽤 괜찮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예, 예. 오히려 도구가 간단해지면 자유도나 이런 게 늘어나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간단하면 표현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절대 필카만 갖고 다니지 않는 거 당연히 아시죠? 네. 현장 가서 세컨드 카메라 또 쓰시고, 그러니까 필카 있고 디카도 하나 갖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폰으로도 더 추가로 찍으시는 분 있잖아요. 흔해요. 대부분 그렇게 작업하세요. 필카라고 그래갖고 필카로만 찍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는 뭐 100% 폰으로 찍으니까. 그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리고 항상 할 때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농민분들이라든가 농어촌 쪽, 그다음에 뭐 시니어분들 뭐 이렇게 청년 창업 막 이런 데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 있잖아요. 네. 상황을 안 놓치고, 저는 그런 도구에 애착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공 원장님은 좀 써볼 마음이 생기셨어요? 네. 제가 딴 때는 뭐 하는 일이 없지만 우리 사랑방 할 때도 그 프레젠테이션을 그 제대로 이제 만들 줄을 모르니까, 특히 뭐 사진하고 일부 그리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다 옮기면 크기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늘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내가 해보질 않아 가지고 저 혼자 몇 번 하다가 지금 안 돼서 그냥 뭐 이상하게 지금 계속 2, 3주 올렸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만 한다면 아주 뭐 간단하게 제같이 이렇게 성격 좀 급하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딱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바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나중에 시간 되시고 좀 그런 때는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네.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네. 우선은 요 도구도 이렇게 같이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 소개드렸고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까 이렇게 제가 잠깐 이렇게 넘어간 거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 눈으로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돌아간 생각이다 생각하시고 너무 생각은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전에 그 공원장님 그 꿈이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잠깐 가갖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 석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 장비 큰 거 저쪽 거 필리핀인가 거기 보내신다고 하는 거 이렇게 기증 받아갖고 네. 이렇게 갖고 그걸 하는데 그 포장해가지고 발송하는 거 네. 그거 가지고 되게 이제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거 규모도 있고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잘해서 보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가격도 그게 몇백이더라고요. 예. 예,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약물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에 뿜어주는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있고 소독도 거기서 할 수 있게 증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잘 해놓고 모니터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또 그 뭐라 할까 과정에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통관 과정도 쉽지 않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포장해야 되고, 또 이거 또 기증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서 이런 거 있고, 물론 또 약간 뭐 그 운영묘, 정치적인 저건 아니고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기껏 마음 먹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의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런 거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또 습관이 돼가지고 쿠팡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석션하는 거 네. 얼마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전에 얼핏 어린 애들 있잖아요. 네. 어린 애들 때문에 그 엄마들이 그 구매해서 쓰는 거, 네. 예, 그거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래서 딱 검색해봤더니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몇천 원 하면 되겠죠? 그냥 몇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식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몇만 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배터리나 전원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수동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그 소독이나 이런 걸 배려한 물건도 있고 그리고 저는 뿜어주는 거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크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고장 확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보낼 때는 나중에 이걸 계속 메인터넌스 해가면서 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부품은 제대로 저기를 할 수 있나 기계를 분해 조립은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문가를 거기서 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의 기계를 거기서 구입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골치 아프겠지만 방금 이런 간단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사서 꼭 이걸 보내야 되나? 거기서 구매를 또 하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도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보급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항상 고민하는 부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되고 요 때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할 때마다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장비들 구입을 할 때
또 장비들을 여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보내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구입을 해서 보내는 게 있고, 또 이제 그것들이 또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 힘들 때는 이제 현장에서 구입할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안을 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좀 얻은 거는, 그 방금 전에 그 장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병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약물이나 이런 걸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우리 이번에 모자보건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병원이 매일같이 열 수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의사가 계속 와 상주를 해야 돼. 그래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하루 건너서 하루씩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소아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치과에 와서 한번,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한번 이렇게 진료를 해주는 거 이외에 그 다음번에 의사가 올 때까지 치료를 해줘야 될 때, 그 기본적인 약물하고 기본적인 그 치료를 받는 거를 그 아이들한테 우리 모자보건센터에서, 바깥에 들고 나가면 뭐 상할 수가 있으니까 모자보건센터에서 그 포터블로 해가지고 거기서 활용하게끔 하면 굉장히 좋겠다.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딱 드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석션만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 장비가 폰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실제 안에 이렇게 비추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비출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장비들도 지금은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보급형으로 구입이 다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보는 거, 석션, 그다음에 약물 투입 이런 것들이 네. 종합적으로 다 돼갖고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네.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한 걸 합쳐봐야 요만큼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이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냥 좀 이 생각 저 생각 더 하게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싼 거 뭐 또 그런 거 다 되는 거 찾다고 어려기로 가면은 그게 지금 그러니까 새 기계는 그게 한 4-5천만 원 하는 기계고요. 우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그게 중고로 그냥 막 중고로 팔아도 몇백에서 1,000만 원까지는 가는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내는 거고, 실제로 그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은 1도 안 해봤어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마침 말씀해 주시는데, 요번 참에 기계 아직 안 보냈으니까 보낼 때 아직 이번에 갔다고 뭐 갔다고 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일부러 이야기한 건데. 예, 그거는 지금 그 옷하고 그 아이들 유아용품들을 한 컨테이너 한 절반 이상 좀 보냈고요. 지금 의료 장비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내려 그러면 이런 포장을 또 해야 되거든. 어차피 장비를 보낼 때 같이 그 안에다 몇 개 더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중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거를 한번 잘 찾아서 그거는 보내면은, 실제로 우리 그 모자보건센터에서는 애기 엄마 해봐야 13살, 14살, 15살이에요. 네. 그 걔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케어해줄 수 있는 거, 특히 감기가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오면 케어해줄 수 있도록 그런 거 몇 대를 좀 장만해서 보내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데, 네. 그런 식의 같은 거를 거기서 구입이 가능한지 또는 대부분 그런 장비나 이런 거는 의료에 관련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도 질이 그거는 좀 떨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질이 떨어지면서 금액이 훨씬 비싸요. 예,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 그 장비값이, 예를 들어 똑같은 장비를 구입도 못하지만 보통 낮은 것들도 거의 거의 더블 가까이 비싸거든요. 의료 장비 쪽 말고 그건 제가 모르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혹시 싶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의료
표현을 여러 장비를 했는데 실제로 조금 쓸만한 것들. 우리 예. 요번에 보낸 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거기서 구입하지 왜 여기서 구입해서 보내야 하는데 질이 차이가 엄청나고요. 똑같은 질을 찾으려고 그러면 물류비를 포함해도 거기가 비싸요. 아, 예, 그런 예.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당연히. 예, 오늘은 큰 힌트 얻었습니다. 예, 진짜 밖에서 볼 때는 예. 그래도 고생은 하시고 네. 멋진 일 하시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겠어 그러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막 네. 고민하시는 거 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진짜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예. 임플란트 박사 논문도 썼고 그 다음에 그걸 했잖아요. 그 특허를 내고 이렇게 임플란트도 생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원리냐고 누가 이게 저쪽 그 청계천에서 이렇게 기계를 깎는 분이 계세요. 기계로 이제 물건을 깎는 분이 임플란트에 대한 저는 상황하게 설명을 했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은 일반 의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그 어떤 신기해하고 뭔가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알아듣거든요. 근데 청계천에서 그 기계로 이렇게 밀링하고 정밀하게 깎으시는 분한테 딱 이야기했더니 금방 이게 알아듣. 무슨 특허야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게 그 원리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생각해서 몇 년을 한 거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벌써 뭐 야 참 그러니까 보는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력 분산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아래쪽이 고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네. 위쪽 부분이 그렇게 딱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재료 같은 경우도 표면 부분이 그 강화가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뼈는 제가 모르겠어요. 뼈는 네.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재료들은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표면 부분이 더 이렇게 응력을 받아내는데 강한 구조가 많고 네. 안쪽에 고르게 돼 있는 부분이 오히려 약한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어느 정도 살짝만 받아줘도 네. 이 아래쪽에서 네. 녹아나는 부분을 네. 훨씬 더 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만지시던 분들은 네. 그냥 쓱 봐도 네.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바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네네 그러니까. 아유, 네. 오늘 아침에 뭐 이야기 두서없이 하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그 유용하게 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출장이세요? 네, 아침에 내일 예. 일찍 어디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뭐 제가 또 하나 뭐 준비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 목요일에 막 그렇게 일이 생기네. 네. 저기 원장님은 내일 아침 괜찮으세요? 그런 것도 지금 저도 내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은 중인데 그래요? 저기를 가야 돼서 네. 가서 뭘 준비를 좀 하고 문주에 이제 모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일이 많으시고 오늘 저녁에 늦게 가서 내일 아침부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차피 내일 아침에는 우리 8시 똑같은 시간이니까 우리 둘이서 해요. 준비. 예. 그게 낫겠다. 저는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조금 뭐 저기 바쁘고 그러시면 이야기 주시면 뭐 한번 넘어갈 수도 있고. 시간에는 뭐 그냥 시작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예, 그럼 내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또 뭐 간단한 거 하나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F11 오늘 F11 키 썼습니다. 기대됩니다. 크게 했는데 줄이려니까 F11을 했는데 화면 포인터가 따로 이렇게 저기 선택이 딴 데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화면 한번 살짝 클릭해주고 화면의 일부를 그러네. 그다음에 보면 잘 됩니다. 네. 또 배웠습니다. 네. 네.